예, 쉬는 시간이 짧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두 번째 강의는 연성중학교 이경숙 선생님을 모시고 세상을 탐색하다라는 주제로 어떻게 수업을 꾸려오셨는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내에 있는 연성중학교 교사 이경숙이라고 합니다. 앞에 향동중학교 세분쌤의 정말 따뜻하고 열정 넘치는 그리고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멋진 수업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부럽고 세분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이제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입니다. 저는 국어교사이고요. 국어라는 교과를 통해서 아이들과 만나고 있는 교사로서 이제 어떤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고 그 나름의 미래에 대한 자기 나름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밖에 하지 못하는 교사이긴 하지만 제게 주어진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좀 더 그 의미 있는 그 작은 그 미랄의 뭔가를 찾아서 가고자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제가 감히 세상을 탐색하다라는 주제를 잡았는데요. 1학기 때는 우리 아이들하고 그 나에 대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원격 수업이라 쉽진 않았지만 그래서 2학기에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떠난 내 주변 우리 가족, 학교, 그리고 마을, 그리고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뭔가 거리들을 찾아보는, 그래서 좀 더 아이들이 사회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 중학교 1학년의 그 이제 새내기 아이들이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뭔가 그 틈을, 그 작은 길을 비춰주고 싶은 그런 욕심에 이런 주제를 감히 잡아봤습니다. 4월 기억하십니까? 저에게 지난 3월, 4월은 정말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암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금방 희망은 있었죠. 금방 코로나가 끝나리라. 아마 그러면서 그때 그 아이들이 그 교실이 2층, 3층인데요. 그 2층, 3층 빈 교실을 앞에서 지키고 봄물이 한참 오르는 반송나무가 있었어요. 이 반송나무를 찍고 우리 아이들에게 봄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빈 교실을 지키고 있는 이 반송나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올 줄 알았는데 그 아이들이 아주 늦게 왔죠. 우리 모두에게 닥쳤던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낯선 세상에 던져졌던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32년 차, 제가 벌써 32년이 넘었더라고요. 32년 차 국어교사로서 암담함이었습니다. 늘 교실 속에서 나름 아이들과 만나면서 아이들과 서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면서 그 즐겁고 나름 힘들기도 했지만 그 수업을 통해서 끊임없이 삶을 만들고 만나고 싶었던 제가 원격 수업이라는 엄청난 벽 앞에서 거의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격 수업도 원격 수업 중 더불어 또 등교 수업이라고 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고 엄청난 방역과 그리고 3분의 1 등교 그리고 이게 또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씩 또 이렇게 병행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그 수업의 흐름도 잡기 어렵고 제가 도대체 교사이기나 한 건가 32년 차 교사의 정말 참담한 고민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꿈꾸던 10년 넘게 배움 중심 수업이라는 그 큰 바탕을 두고 끊임없이 아이들과 소통하고자 했었던 저에게 더더욱이나 일상의 수업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그냥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영상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끊임없이 나 혼자 설명하는 수업이 돼야 되는 건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여러분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선생님 느끼실 겁니다. 바로 옆에 계시던 동료 선생님들의 힘이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배우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또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동료 선생님들, 제 연배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아무나 저보다 훨씬 젊은 2년차, 3년차, 10년차, 20년차 선생님들의 멋진 저의 지원이고 배려이고 따뜻한 협력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요. 더불어서 전학공이라는 커다란 학교 우리 교사들의 그 배움
수업, 배움을 만들어가는 공동체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과 그리고 끊임없이 온라인으로 지원해줬던 진행되었던 외부 연수들 이런 것들을 제가 물론 헤매면서 또 천천히 더듬거리면서 함께 옆자리 선생님들과 배우면서 조금씩 힘을 얻어갔던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수업은 일단 1학기는 제가 난생 처음 유튜버가 되는 경험을 했던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수업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그래서 OBS 촬영을 배우고 곰믹스 편집을 배우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몰랐던 유튜브가 뭔지 잘 몰랐던 제가 이런 것들을 쌤들과 더불어 배워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플랫폼은 위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두랑을 통해서 학급방이 있었고요. 거기에 국어가 따로 모든 방이 만들어져서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수업 영상을 찍고 그걸 올리고 그리고 또 수업 활동지를 파일로 해서 아이들이 출력해서 보게 하고 안 되면 아이들에게 또 배부를 하고 또 과제 제출을 받고 끊임없이 열심히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늘 수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수업하는 게 맞나?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내가 하는 설명을 이해할까? 그 답답함들이 늘 있었던 것 같고요. 더더구나 가장 힘들었던 것은 출석 확인이었습니다. 미참여 학생 한두 명이 있으면 그에게 끊임없이 문자 보내고 전화 걸고 이런 괴로움 기억나시죠? 그래서 특히나 또 함께 쌍방향 수업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등교 수업 일주일을 왔는데 마스크 쓴 모습 서로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누가 누군지 잘 확인도 못하고 1학기는 그렇게 참 힘들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2학기에 이제 어쨌든 교육부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지향을 해라.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우리 학교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회의 결과 일단 1학기 익숙한 위두랑은 기본으로 하되 우리가 바로는 힘들겠지만 학교 전체적으로 줌을 활용한 실시간 수업을 한번 해보자. 그걸 방학 전에 논의를 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선생님들이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셨어요. 그래서 시작은 조회로 열자 수업 한번 조금씩 해보자고 했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거의 99.9%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이 줌 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쉬워졌어요. 아이들이 출석률이 굉장히 높아서 거의 100%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줌을 통해서는 따로 영상을 찍을 필요도 없고 바로 수업 활동지를 가고 바로 수업을 들어가니까 교실 수업처럼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회의실을 이용해서 모둠 활동도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연수 시간에 배웠던 패들렛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공유도 굉장히 쉽게 이루어졌던 그런 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원격 수업 자체가 교사들에게 주는 그런 좌절감, 어려움, 힘듦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나마 교실 수업처럼 할 수 있는 줌 수업을 통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겠죠. 그 플랫폼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수업을 그나마 좀 숨 쉬면서 교사로서 수업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2학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줌으로 만난 수업 장면이고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이제 그 아이들 활동지 출력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앙 현관을 이용해서 워크스루 방식으로 수업 활동지를 학년별로 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씩 놓아두고 아이들이 편한 시간에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죠. 배움 중심 수업을 저는 어떻게 풀어갔는지 그 고민의 지점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도 저는 일상의 수업처럼 해보자라는 게 저의 시작이었고요. 결국 줌을 통해서 활동지와 교과서 그리고 뭐 아이캔노트, 아이패드, 뭐 패들렛, 채팅, 오퍼튜니티 다양한 것들을 어쨌든 제가 배우고 조금 활용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삶을 담은 교육과정 아마 3일째 계속 이 연수를 들으신 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배움 중심 수업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삶, 교사의 삶, 세상의 모든 삶들과 연결되고 만나는 그런 수업들이구나.
그래서 그 삶을 담은 교육과정이 그래도 살아있는 수업이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수업이 아닌가.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담기보다는 재구성을 할 수 있었고 밖에서 자료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살아가는 바로 마을, 그 삶의 공간을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수업을 좀 추구했습니다. 교사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활동지 자체가 텅텅 비어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이 그 스스로 생각하고 또 자신의 그 생각들을 풀어가고 그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그 자기를 성장시키고 또 친구들과 그걸 공유하면서 서로 배우고 또 그 속에서 저도 교사인 저도 아이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리고 또 배움이 좀 더딘 아이들은 기다려주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에 나는 1학기 때는 끊임없이 제가 시간마다 전화를 해야 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들어오질 않는 거죠, 수업 속으로. 그 아이들은 잠을 자거나 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시간을 제대로 확인을 못하거나 여러저러한 이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실시간 줌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 친구들이 달라지는 변화를 저는 보았던 거죠. 그래서 조금씩 끝나도 아이들 더딘 아이들 기다려주니까 아이들은 해내는 거였죠. 선생님들 다 경험은 하셨겠지만 교사들의 그 기다려주면 우리 아이들을 또 한 걸음 더 성장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예, 1학년 2학기 국어과 수업 전체 수업 디자인입니다. 45분씩 그 원격 수업을 너무 짧게 하기가 힘들어서 국어를 블록 수업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수업계에서 도움을 주셔서 여러 개 교과가 원하는 교과들, 희망하는 교과들을 블록으로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업계 선생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블록 수업으로 묶어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2학기 국어를 주제 4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을 탐색하다, 두 번째는 삶을 성찰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뮤지컬을 만나다. 연극이 들어와 있어요. 중학교 1학년에. 그래서 중3도 아니고 굉장히 버거운 연극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시흥혁신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체육교육과정 예산을 지원받아서 뮤지컬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서 작년에 한번 수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학작품 소설을 읽고 그거를 학급 전체 아이들이 1인 1역할을 맡아서 교실에서 뮤지컬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되게 즐거웠던 수업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획을 했고요. 네 번째는 언어를 다듬다라는 건데 이게 그 어휘의 체계와 양상이라는 걸 아이들이 배워요. 그래서 우리 고유어, 외국어 이런 거 아이들이 이제 그 종류들을 배우는데 마을에 살고 있는 언어를 좀 찾아보는 활동으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간판부터 지네들 지는 아파트 이름부터 우리말인지 우리말이 아닌지 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좀 우리말답게 가다듬는 어떤 언어가 될까 이런 것들 그리고 세상을 탐색하다에서 기획을 했던 면담하기를 12월에 마무리 삼아 면담 발표하는 시간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 이런 수업으로 기획을 했고요. 이 4개의 주제가 과연 가능할까 가능할까 하면서도 참아 버리지 못해서 예산도 남겨두고 반담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 사회적 1단계에서 지금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주제 1 세상을 탐색하다의 전체적인 성취 기준, 핵심 역량, 수행평가 과정이 되겠고요. 이 디자인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로부터 출발해서 가족과 그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인 마을과 그리고 사회와 또 더 넓게 지구촌 세상과 만나는 게 요즘은 결코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세상을 탐색하다는 주제를 거창한 제목을 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1분 말하기는 이제 수업 전에 아이들이 미리 말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하기 시간에 아이들 더 중요한 거는 경청이죠. 듣기 활동이 따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찾으며 읽기, 그 다음에 면담하기, 통일성을 갖춘 글쓰기,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 고가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해야 할 성취 기준 아래 묶여있는 활동들을 엮어봤고요. 1분 말하기에서는 이제 1학기 때는 나,
나를 소개하는 3가지 주제를 주고 말하기를 했는데 실제 말하기는 하지를 못했어요. 원고만 제출받고 그 원고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아마 실시간 쌍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거고요. 바로 실시간 쌍방향을 하면서 이 1분 말하기 수업이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라는 주제로 신문 기사를 읽고 또는 잡지를 읽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나 친구들과 고민하고 싶은 그 주제를 선택을 해서 재구성해서 1분 정도의 이야기로 만들어 말하기를 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찾음 읽기 활동은 마침 교과서에 이타적 디자인으로 사람을 살리다라는 읽기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타적 디자인이 뭔지부터 사례도 찾아보고 또 우리 마을에 이런 디자인 사례가 어떤 게 필요할까라는 질문까지 던져내는 사례 나눔을 했었고요. 면담하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마을의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그래서 문방구집, 학교 앞을 20년째 지키고 있는 문방구, 슈퍼, 그리고 또 떡볶이집, 또는 뭐 책방, 또는 뭐 약국, 이런 다양한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떠나는 그런 면담하기를 모둠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모둠 활동으로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게 어려워서 주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한번 만나보자. 가족을 탐색하다. 그래서 원래 이 면담하기는 초등학교 6학년 교육과정에 있다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중학교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면담하기를 경험해본 친구들도 있어서 의외로 아이들이 좀 손쉽게 이 주제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성을 갖춘 글쓰기는 이제 아이들이 그래도 세상과 만나는 뭔가 좀 저희는 이제 창의적 재량 활동 쪽이 자율활동으로 돼 있어서 별도의 시간은 없는데 찾아가는 공정무역 교실이 공문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공정무역에 대해서는 아이들하고 좀 고민을 나누고 싶어서 이거를 신청을 해서 공정무역과 연결된 학년 통합 수업으로 불렀고요. 여기서 국어과에서는 공정한 삶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꿈꾸는 그런 글쓰기 활동으로 한번 해봤고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는 이제 독서 여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복잡하기도 할 것 같긴 한데 좀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지금 연결된 내용이고요. 이 중에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움 나눌 일, 첫 번째 1분 말하기입니다. 친구에게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고요. 줌 화면에다가 늘 이걸 먼저 띄웁니다. 배움 나눔을 위한 즐거운 시작, 1분 말하기, 그리고 친구에게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라고 이 화면을 띄워놓고요. 아이들을 기다릴 때 가끔 음악을 틀어줍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라 요즘 음악은 잘 모르는데요. 어느 온라인 연수에서 교수님이 저희들을 연수생들을 기다리면서 BTS의 다이너마이트 저 모릅니다. 근데 그 노래를 틀어주셨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들의 반응이 엄청나게 폭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짝 따와서 활용을 해봤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끔씩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음악도 틀어주면서 이 화면을 열어놓고 아이들이 이제 말하기 발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신문 기사를 골라 읽는 건 제가 꼼꼼하게 거의 2시간에 걸쳐서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신문을 읽어야 되는지,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원고를 써야 되는지, 좀 아주 잔소리 삼아 엄청나게 좀 안내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기 원고로 재구성까지 해서 이 발표까지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원고를 작성할 때는요, 오른쪽에 이제 원고 앞면이고 2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사를 골라야 되겠죠. 근데 아이들이 출처를 꼭 확인 안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확인하고 출처를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기사는 원문 그대로 출력해서 붙이거나 아이들이 안 되면 써서 붙이는 원문 그대로를 쓰게 하고요. 기사 내용을 그 다음 한 몇 줄 정도로 요약하게 합니다. 중심 내용을. 요약하기는 1학기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느낀 점, 배운 점, 이 기사를 통해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이거를 적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1분 말하기 원고로 한 10줄 이상 재구성을 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원고의 기사의 원문과 그 다음에 자기가 요약한 것과 선택한 이유와 하고 싶은 말을 잘 이거를 재구성을 해서 1분 말하기 원고로 재구성을
하겠죠. 항상 시작은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마지막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의 내용은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기를 하게 합니다. 이건 어느 친구의 말하기 원고이고요. 이 원고에서 이제 이 마지막 제목이 굉장히 제목도 이제 새롭게 아이디 재구성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원고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줌 화면에서는 아이들이 되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도 줌 화면에는 정말 낭낭하게 또롱또롱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제 교실 수업으로 들어와 보니까 예, 조금 목소리가 작은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는 예, 항상 다시 새롭게 예, 용기를 주면서 다시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쉬웠던 점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예, 보고 읽습니다. 제가 절대 보고 읽지 말게 하는데 좀 올해 상황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고를 참고만 해라 그러는데 예, 보고 마스크를 쓴 채 아이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고 읽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들어주어서 많이 감사했습니다. 어, 이거는 그 줌에서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입니다. 항상 말하기가 끝나면 아이들이 소감을 나눕니다. 말로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채팅으로 남기기도 해서 조금 더 아이들이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듣지 않고 게임을 하는 친구, 듣지 않고 딴짓하는 친구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물어보면 예,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끊임없이 친구와 더불어 소통하고 친구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더불어서 나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교사로서의 바람이겠죠. 두 번째입니다. 배움나는 두 번째는 이타적 디자인으로 아까 사람을 살리다라는 그 글을 가지고 기획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리도랑의 그 줌을 이용해서 수업이 진행이 됐었어요. 2학기 시작하면서 해서 빅터 파파넥의 책과 영상자료 등을 활용해서 좀 연결짓기를 해서 읽었고요. 그 다음 인터넷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타적 디자인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이때는 제가 그 패들렛을 배우기 전이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모두 소그룹 회의실을 가서 아이들이 원고를 서로 보여주면서 좀 힘들게 했었는데 만약 이거를 지금 수업을 한다면 패들렛으로 쓰면 훨씬 더 예, 깔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수업 활동지에다가 아이들이 디자인 사례를 제목과 작가와 사진 설명 정리하고 그거를 올리면 제가 피드백을 해주고 다시 보완해서 전체 공유를 하는 수업을 가졌고요. 이거를 이제 모둠을 만들어줬어요. 무작위 모둠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서로 이제 사례를 발표하고 그 중에서 이제 소감을 나눈 다음에 제일 아이들이 마음에 드는 작품 하나를 예, 가지고 전체 공유 다시 나와서 전체 공유를 했던 그리고 자기 생각을 채팅방에 썼던 이 활동을 하면서 아마 2학기에 이 활동이 처음으로 해봤던 소외시 활동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고 막 감동을 주었던 별거 아닌데도 제 스스로가 막 감동했던 아 이렇게 모둠 활동이 가능하구나 해서 되게 행복했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원고 내용인데요. 원래는 모둠별 이타적 디자인 사례도 이것도 조사하고 발표하는 거였는데, 예, 모둠이 안 됐죠. 그래서 각 개별적으로 이타적 디자인 사례를 찾았고요. 모둠 생각 나누기도 어렵겠다고 했는데, 제가 활동지를 만들면서 이거를 놓쳤어요. 그래서 그대로 갔었는데, 속으로 그 회의실 덕분에 이 모둠 생각 나눔이 가능해졌다는 거,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주로 찾았던 이타적 디자인 사례 제목을 써봐라고 했더니 수업 나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쭉 자신들이 찾은 사례를 썼던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 아이들의 활동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직접 출력한 친구도 있고 사진 출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 그림으로 그려넣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문 열리는 욕조,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빵도마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크루 클라이언이라는 사람이 그 디자인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이 의자, 침대, 높낮이, 손잡이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친구들과 나누면서 이타적이라는 뜻도 잘 몰랐던 친구들이 이제 그게 삶으로 스며들어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을 했고요. 이제 모든 평가도 간단하게 한 줄씩 적으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멋있는 게 많았다. 소회실에서 내가 찾은 내용을 발표해서 좋았다. 그리고 공유해서 좋았다. 소회실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타적 디자인에 대해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배움 나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면담하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면담하기의 목표는 좋은 질문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인데, 얼마만큼 이제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차근차근 이건 했었어요. 그래서 면담이 뭔지, 면담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면담이 실제로 교과서에 직업 탐색으로 그 경찰관을 면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차근차근 함께 읽어가면서 그 주면서 읽어가면서 면담의 실제 상황을 아이들이 좀 이해를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면담 영상 두 가지를 가져와서 실제 그 면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좋은 질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토론도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면담의 주제는 가족을 탐구하다. 그래서 가족과 만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이 주제를 던져주고 면담 계획을 세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지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지가 이제 저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마무리가 된 사람들은 실제 면담으로 들어가고 이게 이제 11월에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이루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12월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결과물을 모아서 아이들이 이제 그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이때 상호평가와 자기평가 함께 들어가서 면담 보고서까지 한번 써보는 이런 식으로 수업 디자인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 사람들을 주제로 했었는데 이제 가족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했었어요.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친구들이 이 아이들이 친구들 앞에서 할 수 있을까? 또 좀 고민도 했었는데 혹은 또 다른 또 상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었는데 그래서 범위를 동생은 안 된다. 나이 어린 사람 말고 적어도 나보다 하루라도 인생을 더 좀 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님도 좋고 이모도 좋고 고모,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좋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아이들이 좀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가족의 범위를 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사촌까지 학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업을 설계를 했고요. 이제 면담이라는 걸 해야 되죠. 좋은 질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가 이제 패들렛을 배워서 한번 써봤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패들렛을 저에게 가르쳐준 연수 그리고 우리 학교 또 패들렛을 또 잘 하셨던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막 제목도 거창하게 달았습니다. 상상하라. 내가 좋아하는 스타를 면담한다면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라고 달아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 이름 그리고 궁금한 질문, 그 면담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질문 세 가지를 쓰게 했었어요. 그리고 근데 패들렛을 딱 써보니까 뭐냐면 정말 좋았던 게 스타들은 다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그래서 바로 사진을 바로바로 뽑아서 붙였던 게 아이들을 정말 감동시켰던 그래서 이렇게 막 저절로 와와가 터졌던 왜냐하면 친구가 좋아하는 스타가 저도 좋아하고 있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머 너도 좋아했어? 나도 좋아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제가 패들렛이 처음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담벼락을 잘 쌓아가야 되는데 이게 무료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몇 개가 안 돼요. 그래서 막 반이 꼬여가지고 제가 또 그 분리하다가 또 실패를 해가지고 어느 반은 그냥 다른 반 옆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이런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해놓고 되게 즐거웠던 저도 막 뿌듯했던 그리고 이 패들렛을 활용하면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참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시각적으로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해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타적 디자인 사례도 아마 이렇게 했더라면 훨씬 더 풍성하지 않았을까 이런 바람도 가져봤습니다. 이제 실제 아이들 면담 질문지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조금씩 아이들하고 지금 만나면서 그 피드백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막내 이모,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막내 이모의 가치관을 탐색하고 싶어하는 친구의 질문, 그리고 엄마입니다. 엄마와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뭐 여기에 뭐 아빠랑 언제 만났는지,
엄마의 직업이 사회복지사인가 봐요. 그래서 만약 이 직업이 다른 직업을 택한다면 어떤 직업을 하고 싶은지 아이들 나름대로 되게 고민이 묻어있는 어떤 엄마의 삶에 대해 궁금하는 이모의 그 어떤 가치관이 궁금한 친구들의 질문지 몇 개 가져와서 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 질문지 자체가 뭐 완벽한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그냥 고민만 우리 1학년을 가르치는 선생님 세 분이시거든요. 그 세 분의 고민이 담뿍 묻어져 있는 그런 활동지이긴 한데요. 아이들에게 뭔가 그래도 9가지 질문을 했는데 뭐 3가지만 친구도 있어요. 그때는 바로 네,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누군가를 질문할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9가지는 꽉꽉 채워라. 이렇게 잔소리도 하면서 질문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4번째입니다. 4번째는 이제 교과 통합 수업으로 진행되는 세상을 탐색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019년인 작년이죠. 그래서 작년에도 이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공정한 세상을 꿈꾸다 해서 마을교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2시간짜리 공정무역, 찾아가는 공정무역 교실이라는 주제로 공정무역과 공정무역 10개명, 건강한 소비에 대해서 그리고 내 생활과 우리 마을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올해도 어김없이 1학기 때 공문이 왔었고 신청을 했는데 이게 학년 통합 프로젝트로 진행이 10월에 계획을 했는데 너무 불안했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저번 주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주제가 바로 사회과 세계의 불평등한 삶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공정여행을 기획해보는 그런 수업으로 작년에 진행을 했고요. 국어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타적 디자인 사례 나눔과 그리고 공정무역의 날 영상을 보고 익히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의 역사를 배우고 그 다음 이제 앉을 권리가 무엇인가 그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본 다음에 내가 꿈꾸는 공정한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그 통일성을 갖춘 글쓰기의 단원과 연결해서 글쓰기 활동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진로에서는 이제 진로 독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정무역 관련 책을 읽고 과학에서는 생물의 다양성 보존을 통해서 그 캠페인 활동을 그때 쌤이 기획을 했는데 여기에 공정무역을 언제 가서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그런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활동이 올해는 학년부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2020 공정한 세상을 꿈꾸다는 여기에 보니까 미술과 도덕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통합 수업과 그다음에 찾아가는 공정무역 교실 통합 수업이 진행이 되고 교과별 연계 수업을 보니까 사회과에서는 경제불평등 해소 방안 찾기, 미술과에서는 공정무역 작품 제작하기, 과학과에서는 공정무역 홍보 실천하기, 국어과에서는 공정한 삶에 대한 글쓰기, 도덕과에서는 공정을 주제로 한 토의하기 이렇게 수업이 연결되어서 지금은 발표랑 전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쯤에 여러 자유학년 이제 1학년이니까 좀 평가가 더 자유로우니까 여러 가지 교과 자료나 이 공정무역을 주제로 한 이런 활동들을 모아서 전시와 평가 그리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좀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 수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참 저는 선생님들한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하나 건드려주는 것 하나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유념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수업의 시작도 실은 2018년에 제가 우연히 보았던 이 공정무역교실 공문으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좀 하고 싶어서 선생님들에게 문자 메시지 콜 메신저를 보냈던 내용이고요. 누군가가 어쨌든 자기가 이 어떤 주제를 갖고 수업을 하고 싶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하고 싶다면은 혼자 하기 버겁다면은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 동료 선생님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또 따뜻하게 협조해 주신다는 거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부끄럽습니다만 가져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올해 수업했던 찾아가는 공정무역교실 수업입니다. 그래서 공정무역 스토리 아이디 엮어봤던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국어 시간에 하는 모든별 협력 활동으로 우리가 꿈꾸는 공정한 삶은 어떤 삶일까? 그래서 이제 삶의 질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뭐니? 그 이유는 뭘까? 해결 방법은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꿈꾸는 공정한 삶 어떤 세상일까? 이거를 좀 아이들하고 열심히 좀 말을 하게 했었어요. 마침 등교 수업이어가지고 좀 마스크를 썼지만 모든 활동이 어려울까 했다가 원래 자리는 한 줄로 좀 돼 있는데 책상을 붙여보았더니 또 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긴 했지만 모든 활동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활동지고요. 이거는 실제 수업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의외로 진지하게 고민을 나눠줬고요. 저는 이제 칠판에다가 각 모둠별로 나온 그 내용들, 그래서 그네 모둠에서 제일 나름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게 뭔지를 한번 골라서 그걸 발표를 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안 쓴 사람들, 미성년자 흡연 문제, 어린이 노동 문제, 이거는 공정구역 수업의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오른손 중심의 사회문화. 근데 정말 놀라웠던 거는 남녀 차별이 나왔거든요. 교실마다 나왔는데 몇 년 만에 변합니다. 여성들이 차별받는 세상보다 이제 남자들이 차별받는 세상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왜 남자만 군대 가야 되는 영원한 그 숙제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왜 남자는 화장하면 안 되는가? 아, 그리고 또 나왔고요. 왜 남자만 무거운 집을 들라고 하는가? 예, 중학교 1학년 우리 꼬맹이 친구들이 열렬하게 주장하는 남녀 차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되게 좀 또 새로웠던, 사회가 변화가 있다라는 걸 또 다르게 느끼게 했던. 그래서 저는 또, 예, 역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예, 그런 맥락에서 아이들이 조금은 또 배워갔으면 하는 그런 또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수업을 했고요. 어, 글쓰기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둠에서 토론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각자 글쓰기 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합니다. 계획표 작성은 이제 친구들과 서로 돌려보기를 할 거고요. 각자 이제 글은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세안 글쓰기는 작년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모두가 자신의 능력에 맞게 기회를 얻는 세상이라는 친구도 있었고, 공정이란 똑같이 무조건 나눈 것인 줄 알았는데 실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조금 나도 그런 세상에 살고 싶다는 바람을 가진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글쓰기 수업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급하게 제가 수업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더군요. 모든별 협력 수업 여전히 쉽지 않고요. 아이들에게 자기 생각을 만들게 하는 거 100% 아이들 다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문제결력 키우기는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건지, 여기 또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업 디자인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이 지점에서 코로나 이 상황에서 가장 절실했던 거는 학급당 학생 수였습니다. 우리 학교 지금 한 30명, 31명, 32명 이거든요. 예, 딱 한 20명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래서 정말 개별 피드백이 가능할 텐데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 몇 년 전에 업무 포털 메인 화면입니다. 아이들에게는 1000개의 고온이 있고 1000개의 길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말에 힘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각자 자신의 꿈을 찾아서 자신의 삶을 찾아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찾아갈 겁니다. 그 아이들 가슴속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작은 씨앗 하나 품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는 해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모든 쌤들이 낯선 길 위에서 이 상황에서 어쨌든 수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다른 삶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삶들을 가슴에 품고 또는 저 넓은 세상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그 길에 작은 디딤돌을 놓아주는 그런 멋진 역할을 해주리라고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학생들이 제기했던 왜 남자는 화장하면 안 되는가? 네, 오늘 화장하지 않고 방송에 임하는 제게 던지는 질문 같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배움과 삶을 연결시키려는 어떤 그러한 노력들이 상당히 좀 많이 와닿았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설계한 이 수업이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사실 그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도하려고 노력하시는 선생님의 용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선생님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 몇 가지 질문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안 들어오네요, 눈에. 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냥 free John이라고 하시는 분이 와, 학생들의 삶을 배움의 소재로 하여 서로에게 배우는 과정이 너무나 좋네요. 원고로 써오는 것이나 자료조사는 과제로 주셨나요? 아니면 수업 시간에 하는 건가요? 그 자료조사는 수업 시간에도 해봤고요. 부족한 거는 이제 더 찾아오긴 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기 연구도 원래는 수업 시간 1학기 때는 썼었어요. 나의 이야기니까 쓸 수 있었는데 이건 좀 실시간으로 세상 이야기니까 8월 말에 미리 원고를 써놓으면 11월에 발표하는 친구들은 너무 몇 개월이 떨어져 있어서 이제 말하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그때 일주일 전에 원고를 받는 걸 기본으로 했고요. 이타적 디자인 사례 같은 건 수업 시간에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이 가족 면담하기라는 주제가 재밌네요. 인상 깊으셨던 내용이 있으셨는지요? 먼저 좀 답변 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는 아빠를 어떻게 하면 술을 좀 안 드시게 할까. 그래서 아빠랑 약속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면담 내용에 그런 게 녹아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의 고민이 묻어나는 그러니까 면담 질문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빠를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되게 좀 아이의 고민이 될 정도로 아빠의 삶이 퍽퍽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틈에 엄마도 힘들고 하니까 아이가 느끼는 그 가족 그 안에서의 그 어려움, 힘듦이 그 면담 질문지를 통해서 느꼈죠. 그래서 되게 가슴이 아팠던.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살짝 와서 쌤 저 질문은 비공개로 안 되나요?라고 물었던 친구 있던. 네. 선생님 일주일이 이렇게 불과해서 제가 지금 조마조마했습니다. 선생님의 큰 사랑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이제 마지막 강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상갈중학교 박은경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50분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요. 댓글과 그리고 질문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